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다시 좀 커지고 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하고요. 근데 유흥시설은 이제 영업 못하도록 지금 했는데, 자, 보면은 봄철 이동 들면서 또 4차 유행 우려도 크고,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논란 때문에 중단됐다가 오늘 접종 재개됩니다. 자세한 얘기를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신규 확진자 수가 뭐 300~400명대 쭉 가다가 600명대 갑자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4차 유행의 초입이라고 판단해야 되고요. 예. 어제까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610명에 도달을 했고 예. 일주일 단위로 1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조금 빠른 방역 조치와 시민의 위기의식이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뭐 거리 단계 유지하고 이제 일반 핀셋 방역 강화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는데 이건 어떻게 뭐 맞다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유행 대응이 장기적인 측면이 있고요. 예. 지속적인 방역 대책이 1년 이상 시행이 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컸다는 판단인데 예. 방역의 측면에서만 볼 때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핀셋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의학이나 방역 관점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 조치인데 예. 단기적으로는 이익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핀셋 방역이 당연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시점에서는 감염 대응산수라고 하는 이런 확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예. 우리의 지난 경험을 볼 때 이런 방법은 단계를 올리거나 이제 단계를 올리면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늘어나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교수님 말씀은 이제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 거리두기 이 부분을 더 단계를 높이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지금의 시기를 저희가 경고해드린 이유가 만약 지금이 유행 초기에 확산이 굉장히 빠른 시점이라면 며칠 정도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한다면 예. 나중엔 유행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지속 시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예. 이미 유행이 확실해지고 나서 방역을 강화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단계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최대한 거리 두기 단계 이거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 백신 접종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 접종 보류했다가 혈전 논란 때문에 자, 그나저나 그 혈전 이 부분 때문에 잠깐 중단한 거 이거는 뭐 맞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잠시 중단을 하고 전문가의 검토와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백신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비교하는 작업인데요. 이런 이익과 피해에 대한 비교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 접종 다시 재개하는 건데 이게 결국 이제 그 30살 이상만 이제 접종하는 거고 그 미만은 이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결정이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유행 수준이 낮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이익이 유럽보다 적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관찰 결과를 보면 유럽보다 혈전 발생률이 높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75만 명 접종한 상태에서 한 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발생률이 100만 명당 1.3명 수준이기 때문에 유럽의약품청에서 제공한 자료가 100만 명당 6.5명 수준이었으니까 약 5분의 1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혈전이 드문 인종적인 특성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한국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위험도 적고 이익도 적은 상황이라서 연령별로 판단 결과가 유럽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연령별로 위험과 이익을 판단을 해보면 30세 미만에서는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위험과 이익이 겹치기 때문에요.
그리고 50세 이상은 이익이 위험을 압도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30세에서 50세 사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접종 대상은 완전히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의료인이나 요양시설 근무자들 아니면 이제 승무원들, 교사들이기 때문에 접종의 필요성이 높고 이제 대체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면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예.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방금 말씀하신 그 혈전 그 발생률이 뭐 거의 5분의 1이면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매우 낮은 건데 이게 왜 그런지 혹시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혈전 관련 질환 자체가 인종적인 특성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예. 대부분의 혈전 질환, 우리가 희귀혈전이라고 하는 백신 접종을 인해서 생기는 그런 혈전 질환 말고 예. 다른 대부분의 혈전 질환 자체가 유럽 인종보다 아시아 인종에서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인종적인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혈전 발생률이 아시아 사람들이 좀 낮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혈전 발생 사례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은 걱정을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게 어떤 뭐 정확하게 어떤 문제이니 이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중증 이상 반응을 대응을 할 때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이 어떻게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면 국민들이 많이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백신의 중증 부작용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나필락시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접종 장소에서 30분 정도 관찰을 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고 대응 방법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질 텐데 이런 희귀혈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희귀혈전은 아나필락시스보다는 조금 더 대응이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장소에서 30분 정도 관찰을 하면 거의 95% 이상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혈전 사례를 검토를 해보면 증상 발현 자체가 접종 후 4일 이후에 발생을 해서 최대 12일까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접종하고 집에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제 증상이 발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요. 그래서 정부가 항상 주의를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백신 접종하고 나서 4일이랑 12일 사이에서 두통이 발생을 해서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시야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관련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 방송하다가요 가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들어오는 그 재난 방송 있거든요. 이제 이 예방 접종 후에 일어난 증상에 대해서 이런 현상 발생하면 빨리 그 의사 진단 받아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야 장애거든요. 네네. 시야 장애가 여러 번 언급되던데 보니까 왜 이게 나타나는 겁니까? 희귀혈전에서 대표적인 질병이 뇌정맥동 혈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뇌정맥동의 혈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점점 심해지는 두통이고 나머지 하나가 시야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장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시야장애라는 게 좀 감이 좀 안 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안 당해봐서 이게 평소에 보시는 것보다 이제 시야의 범위가 좁아 보이신다거나요, 아니면 특정 구역이 잘 안 보이신다거나, 어쨌거나 보시는 데 있어서 이제 평소와는 이제 시야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으시면 그걸 우리가 시야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크게 이제 두통과 시야 장애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나타나면 바로 진단을 받으러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내에서 20대한테 혈전이 발생했는데 이게 젊은 층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발생한 거를? 지난주에 독일에서 사례가 발표가 됐는데요. 대부분의 희귀혈전이 55세 미만에서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약품청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 희귀혈전 자체가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면이 많습니다. 그때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젊은 연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뭐 이게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고 그러니까 또 뭐 그 필요한 물량이 뭐 제때 또 뭐 안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당초 정부의 목표대로 11월 집단 면역 이게 뭐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원활하게? 저는 백신 수급만 원활하다면 11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집단 면역의 정의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11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이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단 면역의 수준이 70%면 충분할지도 지금은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접종한다고 해서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 면역 수준으로 바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종률 70%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지만 접종률이 70%에 도달한다고 해서 집단 면역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백신 뭐 수급 문제 때문에 그런지 뭐 교차 접종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1차 때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2차 때는 화이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뭐랄까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네, 교차 접종이 현재로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쌓여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백신의 원리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수급 문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정도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백신 업데이트라고 하는데요. 백신 업데이트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보다는 mRNA 백신이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시더라도 업데이트를 감안을 하면 이런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세훈 그 신임 서울시장이 정부 조치와 약간 다르게 결이 다르게 이제 서울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 접견해 보십니까? 결국 이제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라는 게 이때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대책이 그러니까 특별히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진 동력이 낮아질 수는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 방역의 관점에서 이런 지자체의 개별적인 방역 정책이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자체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되는 방향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방역과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